8쪽 학습 체크 보자. 자, 태양에서 복사의 형태로 지금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몇 개 있던데, 자, 태양이나 지구가 이제 온도가 있는 물체는 다 복사의 형태로 열을 내놓고 있는데, 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한다.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복사 형태로 내놓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랬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다. 그 다음에 자,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자, 얘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뭐라 하냐? 복사 평형이라고 한다.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아요. 그런데 이 자신도 온도가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계속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 복사 평형에 이르러서 평균 기온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평균 기온이라는 것은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야. 온도가 높았을 때하고 낮았을 때하고 평균 내값. 그렇다면 너희는 또 이제 온실효과. 선생님, 지구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데 요즘 막 온난화 막 문제라고 안 합니까? 지구 온난화. 온도가 높아진단 말 아니에요? 맞아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지구 복사 평형의 온도가 옛날에는 그래 한 15도에서 맞춰졌는데 인자는 그렇지 않고 막 16도, 17도 막 올라가고 있더라.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는 온도가. 그것이 뭐 때문이냐? 자, 너희 온실이라고 알죠? 온실. 내 목소리가 왜 이럴까? 온실. 물 좀 마셔. 온실이 어떠냐? 들어가면 훈훈하지? 들어가 본 적이 없지? 있냐? 뭐 체험 같은 거에서? 온실이 훈훈한 이유는 비닐 같은 게 덮고 있어서 그 공기가 품어져 있어서 그래요. 공기가 품어져 있어서. 자, 그러면 온실 효과라는 것은 자, 이 온실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야. 어디에? 지구에. 그러면 뭐가 있어서? 공기가 품어져 있어서. 지구에 공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기, 우리 기권에 공기가 있으니까 이 공기 때문에 자, 뭐야? 이 공기가 지표의 열을 좀 품고 있어서 온실 같은 효과가 나는 거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자, 온실 효과. 지구가 지금 요즘 막 온난화 문제로 막 빙하가 녹고 막 북극곰이 어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본 적은 있을 텐데 뭐 이렇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또 뭔 문제인가? 심각한 문제죠.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 자, 봅시다. 지구 표면에서, 지표에서 방출하는 거야.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자, 근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자, 대기가 없다면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가 훅 들어오고 자, 뭔가 달 같은 데는 우리가 배웠어. 달은 뭐라고 했어요? 공기가 없다고.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풍화가 안 일어나서 요 표면이 우둘투둘 운석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게 달이었어. 자, 그러니까 여기는 대기도 없어. 공기도 없고 공기나 물이 풍화의 주된 원인이었는데 그런 거 없어. 공기가 없어. 여기 대기가 없어. 그러니까 자, 복사 에너지가 그대로 진공중으로 나가.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표면에 공기, 대기가 있단 말이야. 이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기서 지구 표면에서 나오는 열의 일부를 지가 머금고 있어. 그래갖고 여기보다는 훨씬 훈훈한 효과, 온실 같은 효과가 나는 게 온실 효과예요. 자, 안녕. 넌 여기 앉아. 자,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요거에 한 100 나오면 요 대기가 뭐야?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대기가 흡수했다가 자, 어찐다.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여기서 흡수했다가 지가 다시 방출한다는 거야. 요만큼 흡수했다 이렇게 방출을 해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는 행성보다는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한다. 봅시다. 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자, 지구하고 다른 지구에 딸린 위성이야.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삐까삐까해. 지구나 달이나. 그러니까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강도도 비슷한데, 자, 지구하고 달하고 누가 더 온도가 높겠어, 그러면? 지구가 온도가 더 높아. 뭐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으니까.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강도는 비슷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삐까삐까해서. 받는 지구는 무엇이 있어서? 대기가 있어서 무엇이 일어나? 온실 효과가 일어나. 달에 비해서 평균 기온이 높다. 자, 대기가 없는 달 같은 경우는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 달 복사 에너지 해갖고 얘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냐면 평균 내보니까 약 영하 18도예요. 영하 18도 정도 되는데, 자, 어찌냐? 지구는 평균 기온이 약 15도씨. 자, 그러니까 달은 영하 18도씨 정도고, 지구는 요금 이것도 높아지고 있어서 문제이긴 한데 15도씨 정도의 평균 온도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요즘 높아지고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게 뭐야?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라는 거야. 자, 지구가 온난해지고 있다. 우리 한반도도 많이 더워졌죠. 이 지구 온난화의 효과로. 자, 왜 그러냐? 이 온실 효과가 너무 높아져서 그래. 그럼 온실 효과는 왜 높아지느냐? 이 온실 효과, 대기 중에서 이 온실 효과, 막 지구의 열을 품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기체를 온실 기체라 그래. 온실 기체가 많아져서 그런다. 자, 온실기체는 대체 뭐길래? 자, 요즘 막 너희 들어봤어. 뭐 탄소 무엇을 줄이자. 발자국을 줄여라. 뭐야? 이게 탄소를 포함한 기체. 이산화탄소, 메테인, CH4, CO2, CH4, 메테인 또는 수증기 같은 것도 온실기체예요. 그러니까 막 CO2, CH4, 막 H2O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자, 이 온실 기체가 많아져서 온실 효과가 강화돼가지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 물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해서 지구의 복사 평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복사 평형이 맞춰지고 있는 온도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온실기체는 그래서 보통 자, 이산화탄소, 메테인, 자, 뭐 H2O. 자, 이거 이산화탄소인 줄 알고. 이거는 메테인. 그러니까 이거는 수증기. 제일 문제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아지는 거야. 자. 지구온난화는 뭐다? 자, 지구의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이 온실기체량이 늘어나는 거야. 온실효과가 높아진다. 자, 그러면 이 온실가스 중에서 제일 이 역할이, 온실효과의 역할이 큰 게 무엇이다? 이산화탄소라는 거야. 자, 보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 지구가 1850년부터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지금 농도를 재놨어요. 그랬더니 자, 시간이 흘러갈수록 CO2, CH4의 양이 증가했죠. 2000년대 초반에는 자, 1850년대에 비해서는 다 요 C를 포함하는 기체들이 다 증가를 해서 이 온실 기체 양이 증가했더니 자, 그하고 맞춰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봤더니 자, 요거 온실기체 증가하고 함께 지구의 평균 기온도 요에 맞춰서 상승을 했더라. 잘 생각해봐. 1850년대부터 왜 갑자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요런 것들이 증가했을까? 여기가 이제 세계사를 배웠는가 물었는데 그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증기기관차가 나왔고 자, 그래서 막 공장들이 산업화가 됐고 그러면서 공장 산업화, 생활 현대화 등으로 막 자동차 공장 이런 것들 쓰면서 CO2 배출량이 지구에 팍팍 늘어갔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메테인 같은 거는 어디 많이 포함되어 있냐? 뭐 이제 물론 공장 가스에도 많이 포함되는데 자, 이런 거 메테인 같은 거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육류 소비도 늘어나요. 육류 소비, 고기를 소비하는 것도 늘어나는데 이제 옛날에 고기를 안 먹던 국가 사람들도 막 소고기, 돼지고기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적으로 육성을 하죠. 육류 산업이 발달해서 이제 소를 많이 키운단 말이야. 소, 돼지, 막 고기, 육류 가축업이 이런 육축업이 많이 발달하는데 이 소 같은 것들이 방구 한번 끼고 트름 한번 하면은 나오는 기체들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사육을 많이 하게 된 것도 자, 메테인 가스 증가량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자, 대기 중에 특히나 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량의 증가와 자,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정도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자, 증가할수록 멋진다. 왜? 온실 기체가 늘어나니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CO2 기체의 증가 원인, CO2 농도 증가 원인.
자, 증가 원인은 뭐냐? 내가 말했지. 자, 자, 우리가 여기 산업화가 되면서, 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 막, 이제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자, 이때 이것들, 배기가스는 뭘 태워서 나오는 건데, 이 태우는 연료는, 자,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뭐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다. 다 이게 화석연료가 뭐냐? C를 포함하고 있어. 자, C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O2하고 만나서 연소를 시켜갖고 열을 얻어내면 CO2가 나오는 거야. 자, 화석연료. 자, 이러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뭐냐? 뭐 좋은 게 없어. 우리한테 좋은 게 없어. 자, 빙하가 녹죠. 해빙. 빙하의 면적 감소. 자, 빙하가 녹으면 얼음이 물이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러면 육지 면적이 감소하죠. 육지 면적의 감소는 생태계에 영향을 줘요. 우리 사람들이 살 땅도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빙하가 녹고 지구가 높아지고 하면 막 갑자기 기상이변들이 높아져. 폭우, 폭설, 폭염. 이렇게 되면은 농작물 양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 농작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지구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자, 농작물 생산량 감소. 기후변화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생산이 안 되게 하죠. 환경이 막 변하니까. 그 다음에 항상, 자, 우리가 어저께 배웠다시피, 자, 여기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져. 높은 산은 항상 기온이 영하권이니까 눈이 녹지 않고 있어. 그런 걸 만년설이라고 하거든. 자, 만년설의 감소. 만년설이 녹아버리면 이것도 다 바다로 내려오니까 이것도 빙하가 녹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예요. 자, 그 다음에 생태계의 변화. 생태계 변화는 이제 뭐 생물 종의 다양성도 떨어뜨릴 수 있고 멸종도 가져올 수 있고.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한데, 자, 생태계 다양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우리 이거를 보고만 있을 것이냐? 대책을 세워야죠. 뭐 대책.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 탄소 발자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자, 나무 심고 숲 늘리기. 나무를 심는 게 왜 어쩐 거야? 나무는 광합성을 하지. 광합성 할 때 CO2를 쓰잖아.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지가 흡수를 하죠. 자, 그리고 O2를 내놓죠. CO2를 흡수하라 그 말이야, 더 빨리.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 그래야지 화석연료를 안 태우지.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화석연료를 안 태우는 친환경 에너지들을 개발해야 돼. 이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것들이, 이게 3학년 단원이잖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으로 이어져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과 그 원리들을 배우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목으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이어져요. 자, 대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 대기가 있을 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해? 지구? 이거 뭐라 그래?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 온실효과라 가지고 온실효과. 대기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온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로는 제일 영향이 큰 게 이산화탄소, CO2, 메테인, 수증기다. 자, 대기 중에 이런 온실 기체 CO2, CH4, H2O 이런 수증기 양이 증가해서 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됐죠? 복사평형 문제 풀었죠? 됐고 넘어가고. 야, 근데 우리 숙제 했냐? 숙제 안 풀었지? 응.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다. 71쪽 탐구도 해오라고 했구만. 요거시구만. 요거 해야지. 요렇게 됐구나. 자, 이거 해오랬어.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검은색 알루미늄 컵 속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냐? 계속 높아지냐? 높아지다가 복사평에 이루어서는 높아지는 것이 멈추죠. X. 그 다음에 34도씨에서 여기 보니까 34도씨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졌다. 맞고. 그 다음에 A 구간과 B 구간에서 어찌냐? 알루미늄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여기서 같은 경우 흡수하는 양이 지금 방출한 양보다 커서 요 차이가 온도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흡수량과 복사량이 같다는 거죠. 그렇게 써놓은 거 2번이네. 자, 2번. 그 다음에 요에 대한 설명. 자, 20cm, 40cm의 두꺼워. 아까 그 컵을 놔뒀어. 자, 적외선 가열 장치를 켜면 처음에는 A, B 두 컵 속의 온도가 모두 상승을 하겠죠. 자, 둘 다 상승을 할 것이야. 자, 그런데 멀리 있는 컵 B는 복사 평형에 도달하자는 게 아니라 멀리 있어도 도달을 해. 지구하고 태양만치 있어도 다 복사 평형에 도달을 하는데, 자, 도달한다. 이거 X. 자, 그 다음에 컵 A는 컵 B보다 복사 평형일 때의 온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렇죠. 더 가까우니까 더 받는 양이 많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만약에 A 같은 경우는 요 정도에서 맞춰진다면 B 같은 경우는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B.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다. 됐죠. 여기가 받는 양이 더 많으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맞춰진다는 거야. 너 가만히 생각을 해봐. 네가 난로에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난로로부터 한없이 멀리 있는 사람하고 몸 물체가 더 뜨겁겠어. 그 다음에 74쪽부터 76쪽. (74쪽에)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2번, 자, 5번에 5번, 6번에 5번, 7번에 3번, 자, 8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3번, 11번에 2번, 12번에 3번, 13번에 2번. 질문? 없어? 이거 잘했네요. 자, 그 다음에 77쪽. 이게 1번에, 77쪽 맞고. 1번에 4번. 자, 2번에 5번. 3번에 3번. 몇 번? 1번. 자, 1번, 2번. 보자. 그림은 기권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요. A, B. 자, A와 B. 자, A는 뭐냐? A 뭐요? A의 이름은 자, 이거 이거. 처음에 여기서는 뭐지 막 구름도 있고 이런 데는 여기 뭐야? 대륙권이야. B는 뭐요? 성층권. B는 중간권. 위에는 열권.
자, 지금 기온 분포가 요런 데는, 자, 위에가 더 온도가 낮은 밀도가 큰 애들이 있고, 밀도가 작은 애가 아래에 있으니까 밀도가 큰 애 내려오려고 올라가려고 대류가 잘 일어나는 곳이야. A, B층에서는 모두 대류 발생. 그 다음에 A층보다 B층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 자외선은 여기 요 한 20km에서 30km 구간에 무엇이 있는데, 오존층이 있는데, 오존층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자 반사를 안 됐죠. 여기서 반사가 된다고. 지상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자 위로 반사되는 양이 지금 B층에 도달하는 양이 더 많다. 이것도 맞네. 자, 여기는 오존층이 다 흡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흡수해서 반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사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오존층에서 자외선,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반사한다. 자, 그 다음에 A층의 기온 분포는 주로 지구 복사. 그 다음에 B층의 맞아요. 이거는 맞고, 그 다음에 B층의 기온 분포는 자 태양 복사의 영향을 받는 거는 열권이고, 여기서는 자외선 반사의 영향을 받죠. 자외선 반사. 오존층에서의 자외선 반사.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다. 했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거리에 따른 복사 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고, 또 표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야. 자, 알루미늄 컵 A, B에 대한 설명 아까 그거네. 자, A는 B보다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더 많죠. 가까우니까 받는 열 자체가 더 많네. 그래서 온도 상승도 양이 더 많으니까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도 온도 상승이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A는 B보다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많고, A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6분 이후에 21도로 일정해지네. 맞고, 그 다음에 A는 B보다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온도가 얘 같은 경우는 21도, 얘는 19도로 더 높아. 자, 그 다음에 A는 6분일 때 도달했고, B는 8분일 때 도달했네요. 빨리 도달했고, 자 10분이 지났을 때 B는 더 이상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는 게 아니고, 흡수하는 적외선 과열 장치로부터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과 자 B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은 복사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흡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 5번 됐어. 79쪽. 자, 그림은 기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야, 요거 구분한 기준이 뭐랬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랬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이게 고등학교 때 그냥 시험에 나와. 막 이렇게 진짜 수권 기권이 나오거든. 뭐 여기 층을 구분한 기준을 쓰죠. 서술형으로 나와. 그래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이런 게 막 답이야. 진짜로 막 고등학교 서술형 시험 문제에서 봤어. 근데 애들이 그냥 요런 말들을 안 쓰면 그냥 가차 없이 깎더라고. 좀 부분 점수도 안 주고 땡 온도 분포라 쓰면 틀렸다 하더라고. 진짜로 고등학교 서술형이 좀 가차 없어. 높이에 따른 요거 가로치면 안 되고 써줘야 된다고.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자, 그 다음에 A층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두 가지 됐죠. 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이다. 대류가 발생하고 수증기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면은, 자, 뭔가 밀도가 큰 애는 내려오려고, 밀도가 큰 애는, 작은 애는 올라가려 하는데, 자, 그렇다 보면 이 수증기 같은 것도 상승을 할 수 있고, 이 수증기가 상승해서 만드는 게 구름이라는 거야. 이 구름은 비나 눈을 만들면서 기상현상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거다. 대류가 발생하고 수증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B층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B에서 성층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것은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태양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자, D층. 자, 열권의 특징은 공기가 매우 희박. 그 다음에 자, 태양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크다. 일교차란 거는 하루에 가장 뜨거울 때하고 가장 더울 때하고 가장 추울 때의 기온 차이야. 그 다음에 자, 고위도 지방, 극지방이야. 고위도 지방에서 무엇이 관측된다? 오로라 관측된다.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높이가 좀 열권 영역이라는 거야. 다음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고 있지만 평균 기온이 일정하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자,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복사 에너지 양이 이 같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림 가와 같이 설치한 후에 적외선 가열 장치를 켰더니 온도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자, A 구간에서는 지금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데 컵에 이런 이유는 뭐냐? 자, 무엇이라고 써야 되냐?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자, 지금 요 적외선 가열 장치부터 흡수하는 양이 컵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B 구간과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컵 속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자, 요 양이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방출 에너지 양이 같은 복사 평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자, 그림은 지구에 출입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것이에요. A 값을 쓰세요. 얼마나 했냐?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와. 지구의 우주에서 지금 태양에서 여기로 100이 들어왔는데 70은 지구가 흡수하고 30은 대기 중에서 대기하고 땅에서 반사 돼서 나가고 지구로 흡수되는 양이 그러니까 지구가 순수하게 먹는 양은 다 반사하는 30이고 지구로 들어오는 양은 70인데 자, 지구에서 방출하는 양이 그러면 얼마여야지 지구가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느냐? 이 지구가 먹은 양하고 지구가 내놓는 양이 같아야지 복사 평형이라 했어. 자, 그래서 70이다. 자, 뭐다? 지구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 복사,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복사 평형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여기까지지. 이거 5번도 해도 오늘 했지. 오늘 이거 했으니까 이거 돼. 자, 두 번째. 대기 중의 물. 대기 중에 물이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대기 중에 물이 있다면 이거는 대기 중에 수증기 형태로 있을 거예요. 기체 상태로. 자, 이 기체 상태로 있는 물, 이 수증기가 자, 무엇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기상현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단원이 지금 자, 객관과 날씨야.
기권에 대해서 배우고 날씨, 기상현상에 대해서 배우니까 요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인 수증기를 지금 두 번째로 배우는 거예요. 봅시다. 대기 중에 물.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01이라 써야 되냐? 02라고 써야 돼. 대기 중에 물.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수증기. 대기 중에 수증기량은 진짜 작긴 해. 퍼센티지로 보면은. 근데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고요. 자, 수증기 이건 뭐 이번에 시험 본 내용이네. 증발과 응결. 자, 증발이 뭐예요? 물 표면에서, 자, 증발 입자운동이죠. 자, 그냥 상태 변화하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 자, 그 다음에 응결이란 것은, 응결이 뭐예요? 응결은, 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그 뭐야?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액화 현상을 응결이라고 한다. 봅시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물 표면에서, 자, 물 표면에서 끓음과 증발은 좀 다르겠지.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응결이란 것은,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자, 물로 이렇게 액화하는 현상을 응결이라 그래요. 뭐 액화로, 이게 특별히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액화하는 거는 응결이라는 이름을 준 거야. 응결. 야, 뭐 증발의 예로는 뭐 많죠. 빨래가 마른다. 그래, 빨래가 말라. 빨래에 있는 축축한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죠. 컵에 든 물이 점점 줄어든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끓이고 있는 건 아닌데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물걸레로 청소해 놨더니 바닥이 말랐다. 이런 것도 물이 증발한 것이고. 자, 응결이란 것은, 자, 음료수 표면에 냉장고에서 음료수 이렇게 뺐어. 그랬더니 그냥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네? 그 뭐야? 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찬 물체 표면에 닿으니까 지금 액화를 한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또글또글 맺혀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슬 같은 거, 지표면 부분에 뿌연 안개 같은 것도, 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지표면에 닿으면서 지금 액화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창문이나 뭐 안경에 뿌옇게 김 서리는 것도, 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찬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액화가 일어난 거야. 자, 특별히 액화는 일반적인, 자, 기체가 액체로 되는 일반적인 용어고, 이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거는 특별한 이름을 줬으니 그것을 응결되었다라고 한다. 응결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럼 공기 중에 불포화 상태가 있고 포화 상태가 있는데, 뭐 이제 포화 불포화란 말은 알 것이죠. 너희가 이거를 저기 혼합물 거기서도 했잖아. 포화는 가득 다 녹아있을 때 포화 용액이라 했고, 덜 녹아있을 때는 불포화 용액이라든. 아, 너희가 막 배부를 때, 아, 포만감, 포자가 가득 찼다. 그 얘기야. 자, 불포화 상태. 공기가 불포화 상태란 말은 뭔 말이냐? 자, 공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대기의 구성을 보니까, 봐봐. 내가 여기다 써줬어. 대기의 구성을 보니까, 자, 막, 뭐, 질소는, 자, 여기 우리 공기도 72% 있고, 산소는 여기도 한 21% 있고, 기타 등등인데, 이런 건 퍼센티지가 정확하지 않아. 대기 중에 수증기는 굉장히 미량인데, 막 0. 몇 프로인데, 자, 시간, 장소에 따라서 양이 변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방의 공기가 지금 너희가 건조한 것 같아, 뭐 어떤 것 같아, 적당해, 습도? 너희 그럴 때 있잖아. 요즘 너무 건조해, 막 이럴 때 있고, 막 봄철에 특히 그런 거 느끼고, 너무 습해, 막 장마철에 그런 거 느끼잖아. 그러니까 뭐 질소나 산소량은 항상 우리 공기 한 78%, 21% 있는데, 자, 오늘 너무 바싹바싹 마른다. 피부가 건조한 것 같아. 하고, 막 보습제 바를 때 하고, 엄마 막 너무 건조해서 텄다. 막 이럴 때 하고, 자, 그 다음에, 너무 습습해. 장마철 꿉꿉해 죽겠어. 이럴 때는, 자, 그 미량여도 수증기량이 다르다는 거야. 수증기량이 많을 때는 되게 습습한 것 같고, 수증기량이 적을 때는 건조한 것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습습하다 건조하다 그랬었는데, 자 봅시다. 그랬었는데, 자 불포화 상태란 뭐냐? 자 어떤 온도에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자 우리 마치 어떤 우리 어떤 온도에서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해도가 있듯이, 공기도 어떤 온도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이 있어. 그 최대 수증기량을 못 갖고 있을 때는 얘는 불포화 상태 공기라 하고, 그 최대 수증기량을 다 포함하고 있을 때는 얘는 포화 상태 공기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라는 것은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불포화 용액이 더 녹일 수 있는 상태잖아, 용질을. 자, 어떤 공기가 불포화 상태다, 이거는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더 가질 수 있는 상태. 아직 덜 찼다, 그 말이야. 포화 상태는 뭐야? 만땅이다. 최대로 포함하고 있다. 포화 용액이 용질을 만땅으로 녹이고 있을 때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물 같은 것도요. 포화 상태 봅시다. 자, 물이 담긴 그릇을 자 이렇게 수조로 덮어 놓았어. 이렇게 여기다가 덮어 놓았어. 자, 그랬으면은 그릇 속에 물이 증발이 일어나서, 자 점점 양이 줄어드는데, 뭐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가는 잘 줄어들질 않아요. 그 까닭은, 자 이 수조 안에도 자 마치 용해도처럼 최대로 지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있는데, 그게 다 찼어. 그러면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닫혀 있잖아. 이 닫힌 그릇에 이 부피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이 있는데, 자 그거까지만 증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자 아직 이 공기가 최대 수증기량이 아니니까 여기서 계속 증발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수가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물 분자수보다 많다. 이럴 때 증발이 일어나는 거. 자, 뭐 항상 이쪽 입자라는 것은 이쪽으로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쪽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물이 줄어들고 있을 때는, 자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수가 공기 중에서 여기로 녹아나는 물 분자수보다 많을 때, 자 이렇게 뭔가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일 때 이 공기는 불포화 상태인데, 자 포화 상태라는 건 뭐냐?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수하고 공기에서 물속으로, 지금 뭐 보니까 빨간색 3개 나가고 있으면 3개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나갔는데 들어와 버리니까 똑같은 양이 들어오니까 물이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이럴 때는 증발량하고, 물이 증발하는 양하고 이 빨간색 화살표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화살표 들어온 양이 같다. 자, 뭐요?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걸 음결이라고 하는데 이 양이 같을 때는 어쩐다. 자, 물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자, 이럴 때는 포화 상태다. 지금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포화 상태의 공기가 된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일 때는 이 공기가 아직 건조한 거야. 근데 물이 안 줄어들고 있어. 자, 그랬을 때는 이 공기가 자, 무엇이다? 포화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말 하잖아. 그 뭐지? 제습기를 못 쓸 때, 건조할 때, 겨울철에 여기다 빨래 같은 거 널어놓고, 막 물 한 바가지 떠놓고, 자면 공기가 축축해진다 하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야. 자, 만약에 공기가 건조하다면은, 물에서 증발량이 더 많아서 계속 공기 중에 수증기를 채워줄 것이다. 내가 물을 떠났는데 물이 하나도 안 줄어들어. 지금 이 공기는 충분히 포화 상태다.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일정한 양의, 자, 이렇게 수조로 덮었을 때 일정량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에는 자, 일정량의 물이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의 한계가 있었고 그 최대 한계를 용해도라고 불렀듯이 자, 일정량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실험 하나 볼까? 물의 증발과 포화. 근데 이거는 그냥 열린 용액이야. 열린 상태고. 자, 열린 상태의 용액에 여기 있다는 수조를 딱 씌웠어. 수조를 씌웠어. 씌우는 상태야. 여기 바닥이 있고. 자, 바닥이. 자, 이렇게 놨을 때, 자, 바닥이 있고. 자, 이 가 같은 경우는 수조를 덮지 않았죠. 이런 경우는 계속 물이 증발해요. 자, 왜냐면 공기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물이 증발해서 언젠가는 바닥이 나겠죠. 하루 이틀 3일 놔두면 물이 깨끗이 마를 거라는 거야. 물론 장마철이 아니라면. 자, 물이 계속 증발하여 물의 높이가 계속 낮아진다. 자, 너희 뭐 이런 거 많아. 뭐 엄마가 밥을 차려놓고 이렇게 덮어주지 않니? 밥도 마르지 말라고. 마르지 말라고. 자, 뭐 국 같은 것도 좀 덮어 놓으시잖아. 너희 상 차려주셨을 때. 마르지 말라고 그런 거야. 자, 물의 높이가 수조를 덮으면은, 자, 물의 높이가 낮아지다가, 처음에는 여기로 좀 이 공간으로 나가니까 낮아지다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공기량이 한계가 있을 때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한계가 있다는 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한계가 있다. 수조로 덮어버린 거는 이제 이 공기량을 일정하게 제한을 해버렸죠.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정량의 공기. 자,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포화 수증기의 양이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자, 수증기량은 뭐 0.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그냥 g으로 나타내요. 자, 포화 수증기량은 보니까 방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방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이 방에 찰 수 있는 공기의 부피는 이 방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한 면적만큼 공기가 찰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 방의 온도가, 자, 영하 10도일 때, 0도일 때, 10도일 때, 20도일 때, 30도일 때 쭉 보니까 방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방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죠. 자,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우리가 사실 용해도 곡선도 보면은 용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많아졌듯이, 자, 포화 수증기량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 그게 기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쌀쌀할 때는 건조한 것 같아. 기온이 높아질수록 어찐다?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자, 공기가 지금 어떤 상태냐? 포화 상태의 공기냐, 불포화 상태의 공기냐는, 자, 이 공기 1kg이 이 온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는 그러면 실제로 얼마의 수증기량을 갖고 있냐, 이거를 봐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자, 자, 보니까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곡선을 그리는 것은, 자,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에요. 자, 지금 그럼 기온이 올라갈수록, 자, 포화 수증기량이, 자, X축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 Y축도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러한데, 자, 이 방에서 만약에 자, 뭐 여기가 0도, 5도, 뭐 15도, 뭐 25도 이렇게 해보자. 그랬을 때 5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뭐 5.49, 요때 5.49. 그 다음에 15도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뭐 10.6이고, 그 다음에 뭐 25일 때 포화 수증기량이 1kg당 얘 포화 수증기량이 뭐 20.0이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런 상태일 때, 자, 내가 요 부분을, 자, 내가 이 방의 실제 수증기량을 재봤더니, 자, 25도씨인데, 내 방의 온도가 지금 25도씨인데, 10.6g, 공기 1g에 10.6g 포함되어 있다고 해봐. 자, 여기 A점이라고, 여기 B점이라고, 여기 C점이라고 합시다. 자, 내 방 온도가 지금 25도씨인데, 자, 내 방이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은 C점. 자, 10.6g, 공기 1kg에 10.6g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내 방은 지금 현재 무슨 상태야? C점에서는
불포화 상태죠. 왜? 지금 25도씨의 내방이 공기 1kg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포화 수증기량 곡선 보니까 이거는 20.0인데 내방은 실제로 C지점에 실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어. 덜 포함하고 있으니까 내방은 현재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뭐 수증기량은 이런다.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상에 있는 공기다. 곡선 위에 있는 공기. A, B점이 되겠다. 그 다음에 불포화 상태에 있는 것은 포화 수증기 곡선 아래에 있는 공기죠. C점이 되겠다. 자,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뭔 말이냐? 실제 수증기량하고 즉 이 A점에서는 실제 수증기량도 10.6이고 포화 수증기량도 10.6이라는 거야. 자,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다. 자, 이 곡선 위에 있다는 것은 그 말이죠. 이 방이 실제로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다. 자, 불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은 실제 수증기량이 이 방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에 못 미친다. 그것보다 적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는 포화 용액 만드는 법에서도 했는데, 자, C점의 불포화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응용이 된가 보자. 자, 포화 상태, 불포화 공기 C를, 얘를, 요 녀석을 포화 상태로 올려놓는 방법. 포화 수증기 곡선에 올리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두 가지 있냐? 태민? 이쪽, 이제 온도를 낮춰서 A점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용질이 아니고, 이제 수증기, 여기서는 수증기를 더 넣어야겠죠. 두 가지가 있어. 기온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자, 수증기를 더 공급한다. 이런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자, 이 방이 지금 좀 건조해. 그러면, 야, 온도를 낮춰. 건조해요. 그럴 때 너희가 막 에어컨 틀어보면 조금 더 덜 건조해요. 기온을 낮춘다. C에서 A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자, 수증기를 공급한다. 아, 추운데 무슨 에어컨을 틀어. 그건 안 돼. 근데 너무 건조해. 그러면 수증기를 방에 어떻게 더 공급해? 제습기란다. 그 뭐라죠? 가습기 틀거나 막 수건 널어놓거나 그러면 돼. 막 젖은 빨래 널어놓거나. 자, 그러면 그 젖은 빨래나 컵 같은 거 물 떠놓으면 거기서 증발이 일어나서 공기 중으로 자, C에서 B로 보내는 거. 됐냐? 자, 그랬을 때, 됐다. 자, 그러면 실험 하나 볼까? 실험. 여기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크가 있어. 자, 이거 가야 해.
자, 이거 가를 가열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돼요? 여기다 막 불꽃을 넣고 막 토치로 가열을 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인장, 여기는 막에는 닫혀 있어.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은 플라스크 내부에서 자, 지금 어떻게 돼요?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데 자, 요 내부 공기가 지금 기온이 올라가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 온도에서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나고 있었는데 막 가열을 해주면 자, 얘가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더 증발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렇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가 뭔가 따뜻한 물 때문에 김이 막 서려 있었으면은 자, 김이 제거되면서 플라스크 내부가 맑아지겠죠. 말리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 따뜻한 물이 든 플라스크를 자, 찬물로 식혔어. 찬물에다 푹 담궈. 요 가의 플라스크를 자, 찬물에다 푹 담궈.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는 여기 따뜻한 물이 있었어. 그래서 약간 김이 껴 있었어. 자, 그랬는데 지금 플라스크 내부의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얘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하죠. 응결이 더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더 뿌옇게 흐려진다는 거야. 더 응결이 일어나니까 막 여기 내부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이 수증기가 자, 더 못 있고 액화가 일어나서 더 김이 더 발생해서 플라스크가 뿌옇게 흐려진다. 됐지? 자, 이슬. 자, 이슬.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슬점. 요런 부분, 그래프 잘 읽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까지 이해했으면 이슬점 쉬워. 자, 이슬점. 이슬이 맺히는 점이요. 자, 이슬이 뭐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찬 물체에 닿았을 때 물로 응결된 거죠. 이슬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져서 물 액화되기, 응결되기 시작할 때의 점, 온도다. 그래프상에서 그 점, 그 온도. 듀 포인트. 이슬이 만들어질 때 온도인데 봅시다. 이슬점이라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자, 여기 이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30도씨에서 불포화의 공기 A가 있었어. 자, 얘가 지금 온도가 막 떨어져가지고 자, 떨어지다 보면은 지금 막 이 온도에서는 여전히 불포화 상태의 공기여가지고 계속 있다가 지금 20도씨가 딱 되면은 이 A 양 자체가 딱 최대 포화 수증기량하고 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자,
자, 이 공기는 아까 플라스크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처럼 응결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물방울이 또르또르 맺히는 이슬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요 점을 뭐라 그러니까, 뭐야. 요 점이 A 공기의 이슬점이 된다. 자, 그래갖고 뭐 10도씨까지 낮췄어. 그러면은, 자, 이슬의 양이 얼마나 맺혔냐? 요만치. 이 공기가 이 공기는 14.7이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인데 10도씨의 공기는 7.6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자, 물로 만들어진 양, 이슬이 만들어진 양은 요 정도가 된다. 14.7 빼기 7.6. 이게 응결량이 된다는 것이요. 요것만 알면 끝이야. 요걸 제일 어려워하는데 안 어렵지. 자,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사실 그 막 우리가 용해도 곡선 탁 잘 봐놓는 게 바로 이런 거하고 이어지는 거야. 자, 봅시다. 이슬점의 변화 용이 자, 뭐 이슬점이라는 것은 요거 중요하다. 이슬점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야. 단 하나뿐인데 이슬점을 결정하는 것은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냐 뿐이야. 실제 수증기량이. 그러니까 봐봐. 그 말이 뭔 말이냐? 봐봐. 자, 이 공기가 35도씨에서 포함하고 있는 양이 14.7이었어. 자, 이 공기가 14.7이었다고. 그래도 얘는 20도씨가 이슬점이야. 알았어? 얘는 만약에 25도씨에서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14.7이었어. 그래도 얘는 자, 요거를 최대 포화 수증기량으로 가지는 20도씨가 이슬점이라 그 말이야. 오직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자, 얼마냐가 이슬점을 결정하는 거지. 이슬점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야. 그렇다면 이슬점이라는 것은 자, 어쩌면 높아지느냐? 사실 이것보다 14.7보다 더 높이 한 20 포함하고 있으면 이슬점이 요 정도로 높아지겠죠. 자, 요 정도로 포함하고 있으면 이슬점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럼 요 정도로 포함하고 있으면 이슬점이 여기로 높아져. 실제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슬점은 높아진다. 뭔 말인지 알겠냐? 자, 봅시다. 이슬점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실제 수증기량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은 높아진다.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그러면 이슬점을 판단할 때 자, 이슬점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프에서 자, 이 불포화 공기 A가 냉각이 돼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자, 어쩐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그 점이 바로 이슬점이라는 거야. 포화 상태가 이렇게 냉각시킬 때 봐봐. 여기서 우리가 C 공기를 1번으로 보내서 여기가 그러니까 결국 요 C 공기의 이슬점은 15도씨다. 요때부터 여기서 살짝만 내려가면 이슬 한 방울 두 방울씩 맺히기 시작한다.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자, 이때가 다른 말로 하면 수증기의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수증기의 최대치를 이제 넘어서 이제 응결, 물로 액화가 일어나는 온도. 그 다음에 냉각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다. 자, 그러면 어떤 기체, 이 공기가 이슬점에 도달했을 때, 20도씨에 도달했을 때에, 자, 포화 수증기량이, 자, A-에서의 공기는 이슬점에서의 어떤 공기가 이슬점에 있다면, 얘는 포화 상태예요.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이 동일한 상태다. 자, 이슬점에서의 어떤 공기가 이슬점에 있다. 그 말은 지금 포화 상태다. 자, 포화 수증기량하고 그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하고 이 공기가 실제로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은 포화 상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응결량. 이슬이 얼마나 만들어지냐. 수증기 응결량이 얼마니. 자, 공기가 이제 점점 온도가 내려놔서 이슬점 아래로 될 때 이제 그때부터는 공기가 자기가 더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를 이제는 물로 만들어내겠죠. 그때 응결되는 물의 양을 응결량이 말 그대로 응결량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응결량을 어떻게 구한다? 실제 수증기량에서 자, 냉각된 그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준 것이 바로 응결량이다. 근데 뭐 그람수만 여기 1kg당이니까 뭐 공기가 3kg 있다 하면 3 곱해주면 되겠지. 그람수만 맞춰주면 돼요. 자, 응결량은 실제 수증기량에서 여기서는 14.7에서 빼기 자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7.6을 빼주면 된다. 됐어? 요게 이슬점이야. 자, 기온이 다르더라도 자, 기온이 뭐 30도가 아니고 35도더라도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이 같다면 자, 이슬점은 20도씨로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슬점을 안다면 실제 수증기량을 알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아니야. 뭐 이슬점의 여러 가지 의미. 자, 불포화 상태 공기가 식으면서 냉각되면서 응결이 일어날 때 온도. 자,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 온도. 공기를 냉각시켜서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 온도. 그 다음에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과 같아질 때 온도.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 곡선과 만날 때 온도 등등 여러 가지로 불러도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 습도 두 번째. 상대 습도는 뭘 외야 돼? 미로 해야 되겠네.
공기가 습습한 정도를 습도, 너희가 뭐 습도가 높다 어쩐다 막 이렇게 배웠어. 자, 상대 습도. 별것도 아니야. 자, 공기가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습도라고 그래요. 보통 상대 습도를 의미해. 자, 상대 습도란 어떻게 구하느냐? 뭐 습도에 뭐 절대 습도도 있냐? 있긴 있어. 절대 습도는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 자, 절대 습도는 공기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실제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수증기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냐 그 정도인데, 이거로는 공기가 건조한지 습한지를 알 수 없고, 현재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습도라는 말은 상대 습도인데,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현재 기온에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자, 이 기온에서, 자, 21도씨 이 방의 기온에서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가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한 40밖에 없다면 이 방의 습도는 40%인 거예요. 40%에. 자, 상대 습도는, 자, 퍼센트로 나타내고, 퍼센트로 나타내고, 자,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공기 1kg당 포함한 거. 네.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상대 습도의 변화 봅시다. 상대 습도라는 것은 현재 수증기량, 뭐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여도, 자, 밑에 이 공기가 현재 기온에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습한지 안 습한지 달라진다는 거야. 자, 현재 봅시다. 현재 이 공기에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1kg당 20g이었어. 포화, 최대로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근데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10이었어. 현재 상대 습도는 50%야. 자, 그런데 나는 이 방에, 자, 지금 이 습도가 너무 습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온도를 높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 방이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은 방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지니까, 자, 지금 이 방보다 더 후끈하게 만들면 이 방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방이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고, 뭐 현재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자, 뭐 제습기를 틀지 않는 한 뭐 수증기가 사라지진 않으니까, 자, 이 방의 습도는 떨어지게 돼. 약간 건조해지게 돼. 자, 그러니까 뭐 히터 뜨면 건조하다 그런 말 하잖아. 그 다음에 이 방을 조금 더 습습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수증기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 자, 수증기를 공급하면 현재 수증기량을 늘려. 그러면은 이런 거 가습기 같은 거 틀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습도가, 자, 한 10g이었는데 이걸 밑에 분자를 늘려버린 거야. 분자가 늘어나니까 습도도 높아지더라. 알겠냐? 그러니까 습도는 내가 막 온도를 조절하거나 뭐 가습기나 제습기를 쓰거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봅시다. 그렇다면 상대 습도가 100%다 이럴 때는 언제야? 포화 상태일 때. 실제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하고
같아. 그래서 분모 분자 같으면 100%겠죠. 자, 이때 포화 상태일 때다. 뭐 현재 기온이 있을 점에 있을 때. 자, 공기의 상태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뭐 상대 습도 100%다. 엄청 습습하겠네. 자, 상대 습도는 어쩔 때 변하냐? 이거 정리 한번 하면은, 자, 여기서 상대 습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현재 기온하고 실질 수증기량이죠. 자, 상대 습도의 변화. 자,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하고 현재 기온에 영향을 받는다. 뭐 상대 습도를 이렇게 구하니까. 량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을수록. 기온이 낮을수록이 뭔 말이요?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적어지죠. 적을수록 어찐다?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기온하고 봅시다. 첫 번째, 기온이 일정할 때. 자, 기온이 일정할 때, 뭐, 가나. 자, 20도씨야. 둘 다 20도씨야. 그 다음에, 수증기량이, 얘는 5.5g이고, 얘는 13.6g이야. 그러면은 상대 습도는 누가 더 높냐? 여기 분자가 높은 애가 상대 습도가 높다는 거야. 상대 습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두 번째,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똑같은 내용이야. 자, 뭐 가가 기온이 10도씨고 나가 30도씨야. 수증기량이 얘는 7.0g이고 얘도 수증기량이 7.0g이야.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상대 습도는 누가 더 높아? 온도가 낮은 애가 더 높죠. 얘가 포화 수증기량이 더 높아지니까. 뭔지 알겠어? 지금 온도가 같다는 거는 20도씨라는 거는, 자, 이거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공기량이 요 정도랑, 이게 포화수 20도씨에서. 수증기량이 얘는, 자, 5.5라는 것은 요 정도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얘는 13.6이라는 것은 조금 더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빨간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지금 높아지는 거야. 자, 근데 7.0이라는 건, 수증기량이 7.0이라는 것은 지금 수증기량은 둘 다 동일해. 근데 10도씨일 때는 얘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공기가 작으니까 되게 작은 거고, 자, 30도씨일 때는 더 많은 거야. 많기 때문에, 자, 요 비중이 나타내는 게, 전체 중에 이 파란 볼이 나타내는 비중이 바로 상대 습도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타난다. 알겠죠? 그럼 이 상대 습도. 자, 밀폐된 실내에서 난방을 하는 것은, 자, 밀폐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창문 안 열었으면 수증기량이 변하질 않아. 자,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는 거고, 이때는 상대 습도가 낮아지는 것이고, 자, 비 오는 날은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은 맑은 날보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져요. 왜 물이 많으니까 증발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증발은 잘 안 일어나.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 그랬죠. 자, 봅시다.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의 변화. 요 그래프만 읽으면 돼. 이제 보니까 되게 맑은 날이야. 자, 기온은 하루 중에 평균적으로 한 낮 2시에서 3시에 높아요. 자, 2시에서 3시에 높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2시에서 3시 6시쯤에 기온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15시쯤에 기온이 높네. 기온이 높다는 거는 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여기 밑에 분모값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이때 하루 중에 습도는 제일 낮네. 자, 습도는 제일 낮고요. 자, 맑은 날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 그래서 수증기량의 변화, 현재 수증기량은 큰 변화는 없어.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 자, 맑은 날에는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거의 변하지 않아. 이슬점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별로 보이지 않고, 자, 기온과 상대습도 그래프 보면은, 자, 기온이 높은 점에서 지금 기온이 높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습도는 가장 낮고, 기온이 낮은 6시경 이쯤에는 어쩐다. 상대습도가 제일 높다. 알겠죠? 기온과 상대습도는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봅시다. 맑은 날. 하루 동안에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 변화. 자, 기온은 자 보니까 기온은 여기 한 2시, 3시쯤에 제일 높고 기온은 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네. 기온 그래프야. 자, 시간. 그 다음에 뭐 기온. 자, 기온 그래프는 자, 여기 한 6시. 그 다음에 뭐 15시. 이쯤에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 요하고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야. 상대 습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상대 습도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기온과 상대 습도는 반대로 나타나고, 이슬점 같은 경우는 별로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여기까지. 독재. 자, 앞에 나머지 문제하겠지.
여기까지 숙제.